최근 펩트론을 둘러싼 시장의 관심, 정말 뜨겁습니다. 큰 기대감만큼이나 이 주가 변동성도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다양한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펩트론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의 배경은 뭔지, 또 어떤 점들을 좀 핵심적으로 봐야 할지 자료 속 정보들을 모아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보내주신 여러 유튜브 채널 분석이랑 관련 자료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펩트론의 미래를 좌우할 중장기 성장 동력, 그리고 또 잠재된 위험 요인들까지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 그리고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들을 보니까 일라이릴리와의 본계약 체결이 임박했다, 이런 엄청난 기대감이 있는데 정작 최근 주가는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서요. 이 상반된 상황, 분석가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나요? 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난 걸까요?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우선 우리 시장만 볼 수는 없겠죠. 미국 증시, 특히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국내 투자 심리 전반에 좀 부담을 줬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외부 시장 환경이? 네, 글로벌 시장 분위기가 좀 위축되면 아무리 개별 종목의 호재 기대감이 크다고 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국내 시장 내부적인 요인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수급 문제인데요.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자금이 좀 일부 빠져나가면서 그 돈이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로봇 같은 다른 유망 섹터로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관찰되었다, 이런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아하. 특정 시기에는 다른 섹터는 오르는데 유독 바이오 쪽만 좀 소외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죠. 그래서 펩트론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도 섹터 전체의 자금 흐름 때문에 주가가 힘을 못 받았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군요.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 보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자료들에서 세력의 의도니, 개미털기니 이런 표현들이 좀 눈에 끼던데요. 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현재 주가 움직임을 특정 지지선, 예를 들면 27만 원 같은 가격대를 시험하는 과정으로 보거나, 혹은 좀 의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매물을 유도하는 그 소위 개미털기 국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개미털기? 네, 일부 분석가들은 주가가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박스권 형태를 보이면서 다음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차트 패턴상 중요한 지지선을 지켜낸다면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죠. 개미털기라. 듣기만 해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겠네요. 그래서 많은 분석 자료에서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혹시 펩트론 자체 이슈 중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준 요인은 없었을까요? 중국 항암제 후보물질 관련해서 기술 이전 계약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현재 펩트론의 핵심 동력이 비만 당뇨 치료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이슈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런 분석이 대부분이었고요. 그건 큰 영향은 아니다.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지만 또 역설적으로 계약의 구체적인 시점이나 규모, 조건 같은 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거나 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네. 심지어 몇몇 자료에서는 증권가에 이미 계약이 체결됐고 규모가 20억 달러다,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는데, 이런 과도한 기대감 역시 공식 발표 전까지는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미국 증시 같은 외부 요인, 또 바이오 섹터 내 수급 변화, 기술적 분석상의 조정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릴리 계약을 둘러싼 기대감과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최근의 주가 변동성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단기 변동성에 대해서는 멘탈 관리랑 함께 일부 분석가들이 말하는 기술적 패턴을 참고하되 너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조언이 많았고요. 정확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이렇게 좌우되기보다는 펩트론이라는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기술력, 그리고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이게 이제 제공해 주신 자료들 전반에 깔린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단기적인 파도를 넘어서 펩트론의 미래 가치를 정말 기대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들. 이건 뭘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중장기 모멘텀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역시 가장 핵심적인 기대 요인은 글로벌 제약사 일라일 릴리와의 파트너십입니다. 펩트론의 그 1개월 지속형 비만 당뇨 치료제 후보 물질 PT403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이죠. 현재 기술 실사 및 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많은 분석가들이 연내 본계약 체결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릴리와의 계약 가능성이야말로 펩트론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였죠. 최근 들려온 그 오송 신공장 증설 소식도 이와 관련이 깊다고 해석되던데요. 그렇습니다. 오송 신공장 증설은 기존 생산 능력의 최대 10배까지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요. 많은 분석가들은 이게 단순히 그냥 희망적인 투자가 아니라 릴리와의 대규모 계약, 그리고 그에 따른 상업 생산을 실제로 준비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짓는 게 아니다. 네,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시각이죠. 일부에서는 공장 착공 자체가 본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신호탄 아니냐. 이런 기대 섞인 분석도 내놓고 있고요. 단순히 기대감을 넘어서 생산 능력 확보라는 실질적인 준비까지 하고 있다는 건 확실히 계약 성사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힐 수도 있겠네요. 릴리 계약 외에 펩트론 자체의 힘, 그러니까 독자적인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죠. 바로 스마트 대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펩트론의 핵심 경쟁력인데요. 약물을 단 한 번 주사하면 그 효과가 1개월 이상 지속되도록 만드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현재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대세가 주 1회 투여 제형인데 펩트론의 기술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월 1회 투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자 편의성 측면에서 정말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맞는 비만 치료제라니 와 상상만 해도 정말 편리하겠는데요. 이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어요.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의 가치를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도 언급됐죠. 네, 바로 루프원이라는 제품의 국내 출시입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 대포 기술이 적용된 펩트론의 첫 상용화 의약품으로 성조숙증 치료제인데요. 이미 국내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고 일부 분석에 따르면 빠르면 10월부터 실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상용화 제품 출시. 이게 단순히 첫 매출 발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런 분석이 많았어요. 펩트론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그러니까 펀더멘털 변화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루피온 출시는 펩트론이 그동안 계속해온 연구개발 중심의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변모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 연구소에서 제약사로? 네. 그동안 기술은 좋은데 돈을 못 버는 연구소 같은 이미지가 좀 있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약을 만들어서 파는 제약사로 발돋움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평가죠. 무엇보다 스마트 대포라는 핵심 기술의 상업적 가치를 시장에서 처음으로 입증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향후 다른 파이프라인의 가치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기술력을 실제로 증명하고 동시에 재무구조 개선의 발판까지 마련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펩트론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키워드가 바로 MASH 치료제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분야인가요? 마쉬는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의 약자입니다. 과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NASH라고 불렸던 질환인데 용어가 변경됐죠. 이 마쉬의 치료제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현재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대표적인 미개척 분야이면서 그 잠재적 시장 규모가 무려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100조 원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인데요.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거군요. 네, 릴리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대형 제약사들이 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펩트론의 핵심 기술인 스마트 대포가 바로 이 마쉬 치료제 개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GLP-1 계열 약물들이 마쉬 치료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GLP-1을 혈당 조절이나 식욕 억제 등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이미 당뇨, 비만 치료제로 널리 쓰이고 있잖아요.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은 이런 GLP-1 약물의 효과 지속 시간을 늘려서 마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잠재력이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펩트론 입장에서는 릴리와의 비만 당뇨 치료제 계약 외에도 이 거대한 마시 시장을 겨냥한 추가적인 기술 이전 계약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일부 자료에서는 펩트론이 릴리 외에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과도 마슈 관련 기술 이전을 논의 중이며 이 때문에 중요한 해외 학회 JPMHC에 불참했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성 분석까지 제기됐고요. 아하. 향후 3년간 매년 한 건씩 기술 이전을 성사시키겠다. 이런 내부 목표가 있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슈 파이프라인은 릴리 계약 이후 펩트론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강력한 차세대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펩트론의 미래를 밝혀보는 근거는 정말 탄탄해 보입니다. 릴리와의 초대형 제약 기대감, 그 기반이 되는 독보적인 스마트 내포 기술력, 이 기술의 상업적 가치를 증명할 루프1의 출시 임박, 그리고 메쉬라는 새로운 거대 시장 개척 가능성까지.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성장 내러티브들이네요.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는 언제나 양면성이 존재하죠. 이렇게 장밋빛 전망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 요인이나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없을까요? 자료들에서 언급된 리스크들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중요한 리스크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 개발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불확실성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유망해 보여도 임상시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거나 최종 허가에 실패할 가능성은 늘 존재하죠. 바이오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안고 가야 하는 위험이고요. 그렇죠. 신약 개발 성공률이 통계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둬야겠네요. 두 번째는 치열한 경쟁 환경입니다. 특히 펩트론의 주력 분야인 비만 치료제 시장은 노보노디스크, 일라일 릴리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정말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격전지죠. 펩트론의 스마트 개포 기술이 분명 강력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지만 경쟁사들의 기술 개발 속도나 마케팅 능력,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죠. 네, 세 번째 리스크 요인으로는 재무적인 부담을 빼놓을 수 없겠죠. 앞서 적자 구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전까지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약 241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EB 발행에 성공하면서 단기적인 운영자금 확보에는 좀 숨통이 트였습니다. 여기서 교환사채 EB라는 건 나중에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자금 조달이 임시방편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은 결국 상업화 성공과 기술 이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기대를 모으고 있는 릴리와의 계약 자체에도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만약 본계약 체결 시점이 계속 지연되거나 혹은 계약 규모나 조건 등이 시장에 높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네. 심지어 계약이 성공적으로 발표된다 하더라도 소위 재료 소멸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 즉 거시경제 상황의 영향도 고려해야겠네요. 네, 금리 변동이나 환율 문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혹은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언제든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개별 종목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의 본질적 불확실성, 치열한 경쟁,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재무적 부담, 계약 관련 불확실성,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외부 거시 경제 변수까지 펩트론의 밝은 미래 전망과 함께 반드시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네요. 자료들에서 이런 리스크들을 언급하면서 이것들이 현재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과 비교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바로 그 점이 투자의 어려운 부분이면서 또 핵심이죠. 이러한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펩트론이 가진 성장 잠재력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위험 관리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는 결국 각자의 투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들은 판단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뿐 최종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펩트론을 이해하려는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자료들을 종합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전반의 분위기와 수급, 기술적 요인, 그리고 특히 릴리 계약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뒤섞이면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펩트론의 가치를 결정할 핵심 동력은 첫째, 일라일 릴리와의 본계약 성사 여부 및 그 내용, 둘째, 첫 상용화 제품인 루프1 출시를 통한
스마트 대포 기술의 상업적 가치 입증 및 실질적인 재무 개선 효과, 그리고 셋째, 메시라는 거대한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요약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축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현실화되느냐에 펩트론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마트 대포라는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이 단순히 비만 치료제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MASH를 넘어서 다른 다양한 질환 영역으로까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펩트론의 장기적인 가치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 일부 기술적 분석가들의 의견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과거 주가 패턴이나 거래량을 근거로 특정 가격대, 가령 45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한다거나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눌림목 구간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거나 혹은 특정 기술적 신호가 나타나면 매도하는 등의 전략들이 언급되었습니다. RSI 같은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매 타이밍 분석도 있었고요. 네, 그런 기술적 접근법들이 소개되었죠. 다만 이러한 분석들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참고 자료일 뿐 미래 주가를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그리고 앞서 논의한 펩트론의 근본적인 가치 변화, 즉 펀더멘털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멘탈 관리와 위험을 분산하는 분할 매수 매도 전략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공통적으로 나온 이유기도 하고요.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펩트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의 배경부터 중장기 성장 모멘텀, 잠재적 위험 요인, 그리고 투자 전략적 고려사항까지 다각도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제안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의 모든 관심은 일라이릴리와의 계약이라는 단일 이벤트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첫 상용화 제품인 루프원 출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스마트 대포 기술의 상업적 가치가 확실하게 입증된다면 이것이 단순히 펩트론의 재무 개선을 넘어서 릴리 외에 마시 시장 등을 겨냥하는 다른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문을 더 활짝 그리고 더 빠르게 열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는 없을까요? 이 관점에서 본다면 펩트론의 장기적인 성장 그림은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각화되고 커질 잠재력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릴리라는 큰 산 너머에 펼쳐질 더 넓은 가능성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이 펩트론을 더 깊이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